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에 애리는 일이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을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황지우의 너를 기다리며 라는 시를 읽어봤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는 뭐 그다 어렵거나 힘든 그런 건 없어요. 아주 부드럽게 그냥 평범한 연시, 즉 사랑시죠. 즉 화자가 어떤 카페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 공간에서 사랑하는 사람인 너를 기다리는 그 모습과 그 다음에 그때의 어떤 감정 변화 등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 시를 읽으면서 요거를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조금 달라져요. 착어가 뭐지? 이라고 하는데 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시를 쓸 때는요. 보통 이제는 불교적인 어떤 용어나 아니면 이 작품의 해설을 이제는 맡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착어라는 건 불경에서 불교적인 용어예요. 용어인데 어떤 구절이라든가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착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시를 읽기 위해서는 이걸 보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겠죠. 내용을 볼까요? 기다림이 없는 사랑이 있겠는가? 희망이 있는 한, 희망을 잊게 한 절망이 있는 한, 내 가파른 삶이 무엇인지를 기다리게 한다. 민주, 자유, 평화, 숨결 더운 사랑. 이 늙은 낱말들 앞에 기다리기만 하는 삶은 초조하다. 기다림은 삶을 녹슬게 한다. 두부장수의 핑경소리가 요즘은 없어졌다. 타이탄 트럭에 채소를 싣고 온 사람들의 핸드마이크로 아침부터 떠들어대는 소리를 나는 듣는다. 어디선가 병원에서 또 아이가 하나 태어난 모양이다. 젖소가 지 젖꼭지로 그 아이를 키우리라. 너도 이 녹같은 기다림을 네 삶에 물들게 하리라. 자, 우리는 그냥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시인이 생각하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민주, 자유, 평화, 숨결 더운 사랑과 같은 늙은 낱말들이네요. 그럼 이 시를 읽을 때는 아까 우리가 봤던 첫 느낌과는 달리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착어부터 먼저 잠깐 설명을 들어갈까요? 착어를 먼저 봐야지 그 다음에 것을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네요. 기다림이 없는 사랑이 있으랴. 기다림이 없는 사랑은 없다. 모든 사랑은 기다림이 있다. 기다림의 속성, 결국 뭡니까? 사랑과 희망이다. 내 가파른 삶이 무엇인가를 기다리게 한다. 가파른 삶은 아마 시인이 처한 현실 정도가 되겠네요. 그 기다림이 뭔데요? 자유, 민주, 평화, 숨결 더운 사랑.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다고? 늙은 낱말이라고 표현했어요. 늙은 낱말이라는 건 예전에는 불려졌는데 늙었다는 건 그거잖아. 지금은 그것이 자꾸 잊혀지고 안 불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민주, 자유, 평화, 숨결 더운 사랑이라는 말이 늙은 낱말이 된 현실, 그게 바로 시인의 가파른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다림의 속성. 두 번째, 초조하다. 기다림은 삶을 녹슬게 한다. 민주, 자유, 평화, 숨결더운 사랑이라는 낱말이 사라진 현실, 그 현실의 비폐함. 그것은 바로 뭔데? 풍경소리가 없어지는 거. 그것은 바로 뭔데? 핸드마이크로 아침부터 떠들어대는 소리. 그것을 나는 뭐하고 있습니까? 기다리죠. 그래서 너도 똑같은 기다림이 네 삶을 뭐해? 물들게 하리라 라고 하는 민주, 자유, 평화, 숨결더운 사랑에 대한 기다림과 희망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는 듣는다라고 하다가 또는 이제는 키우리라, 물들게 하리라 이렇게 바뀌어요. 즉 뭐야? 기다림이 적극적인 자세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더 눈에 담아두고 작품을 읽어주면은 낫지 않겠는가 싶네요. 자, 그러면 해석을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여기서 말한 너는 분명 사랑하는 사람일 거예요. 시적 대상이고요.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자유, 평화, 민주주의 이렇게 확장해서 해석도 가능합니다.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그 자리 어떤 자리? 만남의 공간이죠.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너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민주주의를 기다리고 있어요. 시적 상황이에요.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이 쿵쿵거린대요. 그만큼 기다림이 어때? 간절하다는 거죠. 그 기다림이 어때? 아주 그냥 급박하다는 거죠. 설렘과 초조함이라고 하는 쿵쿵거린다라고 하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발자국 소리의 의성어인 쿵쿵이 가슴에 쿵쿵거린다의 쿵쿵하고 연결돼서 이중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바스락거리는 아주 작은 소리, 바스락거리는 아주 작은 소리 하나도 다 나에게로 온다. 결국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나에게로 온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만큼 기다림이 어떻다? 절실하다. 청각적 심상이고요.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이렇게 가슴이 아픈 일이 있을까?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딱 단정을 짓고 있어요. 단정적 표현을 치면서 어떤 거? 기다림은 곧 뭐다? 가슴이 애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다림의 속성이라고 보면 돼요.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확신이에요.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자, 요건 어떻습니까? 요건 확신이라기보다는 너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소망이죠. 확신이 약화된 거예요. 그런데 문이 닫혀버렸네요. 결국 뭡니까? 사랑하는 이가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 내지는 절망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는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어떤 기대감, 긴장감, 초조감을 살짝 애드리브, 반복과 변주를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오지 않는 걸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문제는 여기네요.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간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간다라고 하는 능동적인 태도로 태도가 바뀌었어요. 화자의 인식이 전환이 됐다. 수동에서 능동으로, 소극에서 적극으로.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로 가고, 아주 먼 데서 공간적 거리감입니다.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시간적 거리감입니다.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로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오고 있어. 단지 오랜 세월일 뿐이야. 기다림의 시간이 좀 길 뿐이야. 아주 먼 데서 지금도, 강조죠,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네가 오고 있다는 확신이에요.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만남에 대한 의지, 그 다음에 그것을 역설적인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일반적인 문일 거예요. 그죠? 자,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을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반복과 역설을 통해서 만남에 대한 무엇을,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시고요, 서정시고요, 고백적이다, 그리고 희망적이다. 사랑한 이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다루고 있다. 기다림의 소극적인 태도가 만남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시상, 화자의 태도가 변한다는 것. 동일한 식구를 반복하여 운울감을 형성하고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화자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볼게요. 1행부터 12행까지는요, 너를 기다린다 라고 하는 수동적 내지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3행에서 15행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너를 기다리면 마침내 너에게 가기 시작하죠. 태도의 변화,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마지막 행까지는 너에게로 간다 라고 하는 능동적, 적극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